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에 극심한 취업난. 그래서일까요?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너무 서울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파트로 이제 벗어나는 생활, 도시를 떠나는 생활. 시간적 여유도 좀 갖고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바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다를 좋아하고 워낙 생선 좋아하고 낭만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바닷가에 대한 어떤 동경이랄까? 예,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죠. 낭만 가득한 바다만 떠올렸다간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5천원을 가고 내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거는 남은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상을 쫓아서 현장을 갔지만 오히려 낙심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해 바다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 과연 이들은 어떤 준비와 각오를 다져야 할까요? 지난주 귀농귀촌에 이어 도시 탈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귀여귀촌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도시인이 농촌이나 산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의미했던 귀농귀촌. 2021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귀농귀촌이란 말은 이제 꽤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귀여귀촌은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귀농 귀촌은 많이 들어봤는데 귀여 귀촌은 이제 좀 처음 들어보잖아요. 기어는 생소하네요. 아직은 낯설게 다가온다는 귀여귀촌. 어렴풋이 짐작은 되지만 정확히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귀여귀촌의 정의를 들어봤습니다. 귀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귀어업인이죠. 수산업을 내가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촌에 내가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귀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촌에 오긴 하는데 이런 그 수산업과는 상관없이 그 어촌 공간에 있는 사람은 귀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가 아닌 어촌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 최근 몇 년 사이 귀여귀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증가폭은 25%를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도시로부터의 어떤 그 해방감,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은 인간의 본연의 그 어떤 그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산업화되고 이렇게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때 증가 추세가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판단을 해봅니다. 실제 지난 6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마련한 2022 귀여귀촌 박람회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 귀여귀촌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여귀촌 종합센터 외에 전국 시도에 기여귀촌 지원센터가 8곳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런 이제 상담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간 8,0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한 어촌 마을. 요즘 어촌 마을에서 보기 드문 젊은 부부가 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갑오징어를 잡아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설마 이 배로 조업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 선착장은 이제 물이 빠지면은 바닥에 가니까 수심이 너무 낮아지니까 큰 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배로 왔다 갔다 해요. 배는 좀 바닥에 세워놓고. 두 사람은 6년 전 이곳에 정착한 귀여인 부부인데요. 서울에서 각자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하며 정신없이 보내던 중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귀여를 선택했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겁없는 도전은 곧 현실과 부딪혔는데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각오했었지만 낯선 어촌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일단 생활 수입이 떨어지고 고정된 수입도 없고
이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일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고, 예, 처음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육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일도 너무 많이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아이를 어디 맡길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귀어 관련 교육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와서 2년 준비했던 것 같아요. 2년을 준비했고 그리고 저희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일단 저희는 부부 조업이니까 둘이서 계속 상의를 하고 계속 무언가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고 또 저희는 멘토를 만났었어요. 실제 여기 저희 이 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는 멘토님을 어떻게 운 좋게 만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버틸 수가 있었고 잘 해낼 수도 있었죠. 혼자였다면 결코 버틸 수 없었을 낯선 타지에서의 생활. 귀여 5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지금은 너무 좋죠. 지금은 꾸준하게 수익도 이제 계속 증가하는 상태고, 뭐 저희야 뭐 매년 수입은 증가해. 처음에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수입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행사들이 많아요, 지방은. 가족끼리 또 아이들이 계속 무언가를 경험을 하고 뭐 즐기고 배우고 몸으로 배우고 이런 것들을 매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든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의 생활이 더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부부. 그런데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특별히 뭐 일하는데 힘든 건 아니구나. 힘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초차를 많이 지난 것 같아요. 5년? 더운 게 제일 힘들어요. 네, 맞아. 더운 게 제일 힘들어요. 남해군청에서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관심 역시 이들 부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거는 몸에 부딪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어업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더라. 이런 것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많이 드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많이 수용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이제는 너무 편안한 사이가 됐어요. 같이 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귀여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남해군 역시 다양한 사업을 모색 중입니다. 기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기여하고 그다음 청년업인들 또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업 기반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 더 확대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귀여 인구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 그중 영광군의 구수대신 마을에도 요즘 귀여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인 장문석 씨도 그중 한 사람. 어릴 때 선장이 좀 꿈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바다에서 한번 지내보자는 차원이 계속 머릿속에는 있었죠. 그거를 이제 실천했다고 보시면 돼요.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오랫동안 그려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5년간 사전조사를 하며 귀여 귀촌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은 물론 각종 자격증까지 땄다는데요. 하지만 군인 정신으로도 어촌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의 작업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필요한 일.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먼저 다가서면서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반응들이 좀 약했었는데 점점 이 친구가 그래도 살려고 와서 이렇게 이것도 물어보고
뭐 어업일도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걸 좀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텃세가 없이 저는 자연스럽게 좀 어촌계에도 가입하고 한 것 같아요.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어촌계 일원이 되기까지 장문석 씨는 마을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 붙였다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이제 그는 어엿한 어촌계 사무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못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좀 힘드는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 또한 군 생활을 해봐가지고 뭐 군인 정신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아요. 장문석 씨의 사례로 구수대신 마을은 해양수산부가 해마다 지정하는 2022년도 어울림 마을에 선정됐고 장문석 씨 역시 2021년 우수 귀여귀촌인으로 뽑혔습니다. 조업을 마친 장문석 씨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바로 다양한 청년 사업을 제공하는 영광군 청년센터입니다. 장문석 씨 역시 귀여귀촌을 준비하며 이곳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관광물의 주민사업체들을 지금 작년에 들어간 팀들이 잘 정착하고 있어서 이제 주민사업체 이제 2대가 잘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광에 우리 장 대표님처럼 영광에 살아보겠다고 온 청년들이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계속 코치하고 멘토링 해주고 있어요. 어촌으로 좀 관심을 갖는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네네네. 또 데리고 와서 저희도 이제 체험 시키고 이제 정착 가능한지 또 확인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럼요. 어느새 어촌 사람이 되어버린 장문석 씨. 살아보니 어촌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시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얻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귀여를 하실 분들에게도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오기 전에는 바닷가는 고기 잡는 곳이라고 이제 한정된 사고를 하실 수 있는데 특히 농촌보다 어촌이 더 이제 노령화도 심하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어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5%로 전년도보다 4.5%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게다가 인구 또한 감소했는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어촌에 정착해 살아가는 어가 인구가 2000년도에 비해 약 61%나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어촌 마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대로 가면 23년 후인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약 80% 이상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어촌의 현실에 맞게끔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이런 젊은 귀여인들이 더 와서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공생을 해야만이 이것을 더 어떤 잘 사는 어떤 어촌 이런 것들이 청사진이 더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낙후된 어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300개의 어촌 지역을 선정해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해상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어촌어항 통합개발, 어촌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특화 개발 등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구수대신 마을도 어촌 뉴딜 300 사업 지역으로 뽑혔는데요. 응모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에 젊은 일꾼 장문석 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자원은 바다에 그런 어족 자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있다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마을 지원 활동가로 해서 영광 군내에 이제 한 6개 마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계획 작성이라든지 그런 걸 못 하시는 걸 제가 조력해 주는 역할로 보시면 되거든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또 있습니다. 귀여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여귀촌 종합센터의 문을 열었는데 특히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어촌에 오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 이어나가야지만 계속 지속 가능한 어촌의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이라는 사업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최대 3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있고 청년 어성 임대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재 귀여귀촌 종합센터는 전국의 8개의 지원센터와 6개의 귀여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귀여인의 평균 연령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여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북 귀여귀촌 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이론과 실습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라북도 귀여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 중에서 전북 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바이오 블락의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생산량이 급감한 흰다리 새우를 키우는 새로운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이오 플락은 생물이 자라면서 배출하는 노폐물을 미생물로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쓰면 양식장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고 수온을 수개월 동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귀여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막상 이제 교육받아 보니까 다른 진짜 가두리 양식이나 기타 어업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제가 아직까지는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선정한 거고 교육받아 보니까 또 괜찮을 것 같고. 막연할 것만 같았던 귀여귀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연세 드신 분이 있기도 하지만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앞으로 새우 양식 업계에 많은 활력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귀여귀촌 센터에서 받은 양식 교육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도시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다 고향으로 귀여한 박원 씨. 이게 뭐예요? 이게 관찰망인데요. 이게 밥을 다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하는 거. 아까 이만큼 올렸는데 이제 많이 먹은 거예요. 이걸 다 먹은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육을 통해서 양식에 대한 습득을 하고 지식을 습득을 하고 실천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살리라 마음먹었던 그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은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 새우 양식 재밌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일이라 힘든 것보다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박원 씨.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만족한다는데요. 그에게 귀여귀촌의 성공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선뜻 진짜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힘든데 모든 거를 교육을 통해서 좀 배우고 현장을 가서 일을 하면서라도 조금이라도 배워서 도전을 하셔야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충분히 준비해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앞서 귀여귀촌에 도전한 분들의 성공 비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그물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 따라서 다 틀려요. 본인이 정말 어느 지역에 갈 거고 어떤 어구로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체험 또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기어하우스라든지 임대 주택을 얻어서 한번 살아보시고 집을 이제 자연스럽게 구하시면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우리의 어촌도 이들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촌계와 같은 이런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식 변화를 통해서 외부 수혈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오픈 시스템을 해야 되고요. 어촌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해볼 만한 일이 되게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다. 잉여가 넘쳐나는 도시보다 결핍이 있는 농촌에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우리의 바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촌에서의 삶을 꿈꾸는데요. 팍팍한 도시에서의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활기를 되찾는 우리의 바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